서울회생법원이 오늘 오전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홈플러스의 신청이 있은 지 11시간 만에 빠른 결정을 내린 겁니다. 홈플러스 측은 최근 신용등급 하락으로 자금 관련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 자금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지난달 말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내린 바 있는데 이익 창출력 약화와 과중한 재무부담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법원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조달 비용 상승이 예상되고 재무구조 개선이 없으면 오는 5월쯤 자금 부족 사태가 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회생 절차 개시로 현재 약 2조 원가량의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됩니다. 홈플러스 측은 4조 7천억 원가량의 부동산 자산이 있어 금융채권자들과의 조정이 어렵지 않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명령과 함께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도 결정하면서 홈플러스는 정상 영업을 하면서 회생 절차를 밟게 됩니다. 협력업체나 가맹점주와의 계약도 그대로 유지되고 직원 고용과 임금 지급 등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국내 3대 오프라인 대형마트 중 하나인 홈플러스는 지난 2015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에 인수됐습니다. 하지만 이커머스 확대에 따른 오프라인 유통업 부진과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난해 말은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납품업체의 선택에 따라 한두 달 뒤 대금을 지급하고 대신 정산 지연 이자를 주는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1997년 대우백화점으로 시작해 9년 전 롯데가 인수해 운영 중인 롯데백화점 마산점. 이달 말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 영업장 매출 최하위에 800억 원대 누적 적자까지 더 버티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중심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사적인 볼 일도 보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그러죠. 많이 아쉽죠. 그래도 중간에서 살 거 있거든. 뭐 이루 말할 수 없지. 현대와 NC백화점 부산점 등 다수 지역백화점과 홈플러스 해운대점과 서면점, 5년 내 문을 닫은 전국 대형마트는 35곳에 달합니다. 인구 감소에다 고령화로 소비 여력이 떨어지는 지방에 특히 폐점 점포가 집중됩니다. 문제는 지방의 경우 대형 유통점을 중심으로 주변 상권이 형성되다 보니 인근 자영업자들이 덩달아 위기에 직면한다는 점입니다. 폐점을 앞둔 백화점주의론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대규모 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장에 오는 손님들이 평소에도 백화점 휴점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안 오거든요. 백화점 쇼핑했다가 시장 한 바퀴 돌고 들어가는데 이 백화점이 없어짐으로써 많이 시청거리지. 문을 닫지 말아달라 상인들 반발은 커지지만 이커머스 활성화로 오프라인 매출은 더 감소하니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대형 유통망 폐점이 주변 상권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수치로 확인돼 지금은 빈 부지에서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서울의 한 대형마트 경우 4년 전 폐점 후 인근 상권 평균 매출액이 5% 넘게 줄었고 주말은 8%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 유통망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서 점포 폐점이 가져올 일자리 감소와 지역 상권 침체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국내 진출 확대에 국내 유통업체들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69%가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진출 확대가 국내 유통시장이나 유통업체에 위협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업체의 74%는 이 같은 진출이 국내 유통시장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온라인 쇼핑은 59%, 대형마트는 56%, 슈퍼마켓 48%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고가 차량 사고 시에도 충분히 사고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상 범위와 한도를 확대한 대리운전자 보험 상품이 이달부터 출시됩니다. 새롭게 출시되는 상품은 대물 배상 한도가 기존의 2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으로, 자기 차량 손해 한도는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늘어나 대리운전 기사가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리운전자 보험은 보상 범위가 좁고 한도가 낮아 사고 손해액을 대리운전 기사가 자비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투자, 규제, 노무 등 법률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스타트업이 K-스타트업 창업 지원 포털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 사업은 한 개사당 100만 원 이내로 모두 500개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대형마트는 현재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새벽 배송이 막혀 있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건데 서초구가 새벽 8시간 운영 제한을 1시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는 7월쯤부터 사실상 대형마트는 서초구 내에서 새벽 배송을 포함한 전면 온라인 영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이미 보편화된 새벽 배송에 대형마트 채널이 추가될 경우 선택권이 넓어질 거란 반응이 나옵니다. 마트들이 물건의 품질은 좀 좋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조사 결과 새벽 배송이 되지 않는 지역의 소비자 84%가 관련 서비스가 허용될 경우 이용하겠다 응답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요. 뭐 저녁에 이렇게 신청을 하면 바로 그 새벽에 또 배송을 해주고 하니까요. 좀 많이 애용하게 됐죠.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에 이어 영업시간 제한 완화는 지자체 발로 국회와 정부보다 먼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사례가 됐습니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는 이커머스의 무한 확장 속에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소비자 선택권만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다만 마트 노동자의 건강 휴식권 문제는 보완해야 합니다. 어떤 야간 배송을 이제 허용하게 되면 주문을 받고 피킹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같이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건강권을 많이 훼손하게 되는 거죠. 대형마트들은 규제 완화를 반기면서도 새벽 배송망 구축 비용이 막대해 바로 도입은 쉽지 않을 거란 반응입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수상 코너. 대형 참치를 직접 해체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즉석에서 잘라낸 참치는 바로 참치회나 초밥으로 판매됩니다. 눈으로 보고 사는 걸 좋아해요. 잘해놓은 것 같아서 이렇게 갖다 먹어보면 맛이 괜찮아요. 초밥집 자주 못 가잖아요. 이 대형마트가 먹거리를 대폭 강화하는 식품 전문 매장으로 재단장한 건 일단 소비자들을 불러내기 위한 전략입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먹고 즐기고 맛있게 느끼고 오프라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두었습니다. 불황에도 먹거리 소비는 어느 정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쿠팡으로도 많이 사긴 하는데 보통 다 냉동식품이고 하니까 시켜 먹기에는 그 가격도 만만치 않아서 그냥 마트에서 식품은 조금 더 저렴한 편이라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최근 재단장한 이 슈퍼도 5,000개의 식료품을 구비하고 즉석조리식품 종류도 대거 늘렸습니다. 신선함을 눈으로 확인하게 한다며 채소를 뿌리채로 팔거나 제철 과일과 신선 계란 등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식품은 누구나 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인 거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호도가 확실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점 고객이 많아야지 구매 고객으로 전환시키기가 쉽거든요. 식품 부문을 키워서 이커머스와 차별화하는 오프라인 업계의 전략. 다만 쿠팡이나 컬리, 알리 등도 최근 신선식품 판매를 늘리는 추세여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SBS 박예린입니다.